일론 머스크는 요즘 인류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여러 인터뷰와 발언에서 반복해서 언급한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최대한 차분하고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공포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정리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가장 자주 말하는 변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 정리하고 보고서 만들고 판단을 내리는 대부분의 사무직 일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일반 기업의 관리 부서처럼 지식과 판단이 중심이 되는 일들이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언젠가 오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의료 분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최고 수준의 외과 의사보다 더 정확한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고 두 손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합니다. 로봇은 떨지 않고 피로하지 않으며 같은 동작을 수천 번이라도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뿐 아니라 미용 시술이나 정밀 의료 전반에서도 인간 의사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시점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기존 상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처럼 저축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편적 소득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을 그가 높게 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내면 기업과 사회 전체의 부가 커지고 그 일부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구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세상이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도 이후의 세상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느 시점 이후는 아무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너지에 대한 시각도 기존과 다릅니다. 그는 지구에서 핵융합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이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태양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전력 저장 기술이 앞으로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걸 인공지능이 당장 해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로켓 같은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판단과 경험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대형 로켓이 어쩌면 인간이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마지막 위대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인공지능과 로봇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은 반도체와 전력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해도 칩이 없고 전기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도체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경쟁이 앞으로 훨씬 치열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태양계 소행성들이 언젠가는 자원 채굴의 대상이 되고 그 자원들이 에너지 생산에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기술의 방향만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이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사회 전체에 큰 질문을 던집니다. 직업이 사라지고 돈의 의미가 바뀌는 사회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범용 인공지능이 2026년 전후로 등장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특정 작업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사람처럼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 년 안에 인공지능의 전체 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가치로 훈련시키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실을 존중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의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보다는 여러 지능들이 경쟁하고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국가 간 경쟁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중국이 인공지능과 에너지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전력 생산과 태양광 확장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개발을 멈추면 경쟁에서 밀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는 인간이 디지털 초지능으로 가는 과정의 중간 단계일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아주 큰 전환점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제 구조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물건과 서비스를 넘칠 정도로 만들어내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싸지거나 거의 무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천천히 오는 변화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을 롤러코스터가 꼭대기에 도달한 순간에 비유합니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곧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변화를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기장 안에서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봇의 발전 속도 역시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폭발적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반도체, 성능 로봇의 손동작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서로를 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단계까지 가면 변화의 속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의 가격으로 당신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주식을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어떤 회사를 사겠냐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머스크의 대답은 주식 종목 추천 같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래 주식을 골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핵심이 나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해지는 분야는 결국 인공지능과 로봇이라고요.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회사도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의 기반을 많이 깔아뒀고 그래서 미래 가치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는 너무 뻔한 답이 됐다고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회사가 뜬다는 이야기보다 그가 보는 경제의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입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들어내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다른 모든 산업을 압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가치가 그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그는 돈의 정체부터 다시 정의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힘이 아니라 노동을 어디에 배치할지 정하는 정보 시스템에 가깝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을 내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배달을 시키면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죠. 그 대신 배달 기사님의 노동이 내 쪽으로 움직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와 간호사의 노동이 내 치료에 배치됩니다. 돈은 그 배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약속이자 표지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듭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표류했는데 통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봅시다. 심지어 조 단위라고 해도요. 그 돈이 무인도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줄 사람도 없고 일해줄 사람도 없고 배치할 노동 자체가 없으니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결국 돈은 노동이 존재할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의 대부분을 맡아버리면 노동을 배치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돈은 점점 역할을 잃게 됩니다. 머스크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 과격하게 들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돈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이라기보다 돈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 미래의 진짜 화폐는 뭐냐? 머스크는 여기서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너지는 법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이에 찍어내는 돈과 다르게 에너지는 발전소와 설비와 자원이 있어야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전기가 있어야 칩이 돌고 로봇이 움직이고 공장이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그는 진짜 바닥에 깔리는 통화는 전력과 에너지 생산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멀리 갑니다. 만약 인공지능과 로봇이 반도체를 만들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광물을 캐고 다시 그걸로 더 많은 로봇과 더 많은 칩을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더 키우는 순환고리가 완성됩니다. 이 고리가 완성되면 우리는 기존의 돈 중심 경제와 조금씩 분리될 수 있다고 머스크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가 충분히 많이 거의 자동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일을 하는 것이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그걸 취미에 비유합니다. 직접 채소를 키우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그냥 재미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미래의 노동도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하면 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렇다면 경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물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머스크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나오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돈의 양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간다. 반대로 돈의 양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은 오른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그걸 따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디플레이션은 단순히 경기 침체의 공포가 아니라 기술이 생산을 너무 잘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현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머스크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기본만 겨우 버티는 돈이 아니라 웬만한 생활을 충분히 할 만큼의 소득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도시의 의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위해 도시에 모입니다. 하지만 일 자체가 선택이 되면 굳이 도시에 살아야 할 이유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더 조용하고 넓은 곳을 택하겠죠. 이건 경제가 바뀌면서 삶의 지도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은 뭘 배워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머스크는 대학이 필요 없다라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는 지금 배우는 기술이 직업을 보장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대학에 가고 싶다면 사회적 경험을 위해 갈 수도 있고 순수하게 관심 있는 공부를 위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전공이 돈이 되느냐만 따지는 방식이 점점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중요한 이유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파도를 초음속 쓰나미라고 표현합니다. 멀리서 작아 보이지만 도착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대한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금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고 말하는 쪽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감염에도 치료가 어려웠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쉽게 죽던 시대가 아주 길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은 분명히 인류가 엄청나게 멀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공포만으로 접근하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가 젊은 창업가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만들어라. 행복을 직접 쫓으면 오히려 멀어지듯이 돈을 직접 쫓으면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면 돈은 결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죠. 어려운 일을 하려면 정말 많이 갈아 넣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실패할 확률도 항상 존재한다. 그래도 결국 입력보다 출력이 커지는 일을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받아가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커질수록 돈의 의미는 약해지고 에너지와 생산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의무에서 선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다시 정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가 기회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불안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준비 방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